안녕하세요. 스테이트 오브 언리얼 하이라이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픽게임스 코리아의 신광섭. 권호찬입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예. 그 GDC에서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스테이트 오브 언리얼로 돌아왔잖아요. 맞습니다. 3년 만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도 해주셨고 저희도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예. 했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려서 저희가 이거를 또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예. 또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또 저희의 사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최대한 저희가 공개했던 많은 것들을 정보들 얻으실 수 있도록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개된 거는 GDC에 공개된 큰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언리얼 엔진 5.2 프리뷰 버전 맞습니다. 공개가 예.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리얼 엔진 하면 항상 업데이트 때마다 예.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예. 추가되고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번 5.2에서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또 개선되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뭐 프리뷰 버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예. 근데 저희가 요번에는 정말 엄청난 기능들이 많아서 그런 기능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보여드리고자 저희가 테크 데모를 예. 또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렉트릭 드림즈라는 엄청난 테크 데모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5.2에 있는 중요 피처들을 이제 드리는 용도로 썼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도 또 보여드리는 예. 걸로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지금 이 리비안 R1T가 바로 이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들을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요 장면 화면이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거는 뭐 라이브의 묘미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장면 관련해서 저희가 요 장면 관련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리비안 와런티는 사실 언리얼 엔진으로 HMI가 만들어서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HMI 하면은 어떤 건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런 계기판, 예. 이런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부분이랑 AVN이라고 부르는 저런 중간에 공조장치, 있는 정보를 표시해 주는 창이죠. 그런 것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언리얼 엔진을 갖고 있는 차가 바로 디지털 세상으로 다시 언리얼 엔진에 들어오게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이번 데모에서 저희가 리비안 같은 경우는요, 그 리비안으로부터 직접 받은 CAD 데이터를 거의 7,100만 폴리곤을 가진 CAD 데이터를 저희가 집어넣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는 디테일만 가지고 승부하는 세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메타버스가 되면은 이 디테일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과 같은 정말 물리적으로 정교한 움직임이 얼마나 사실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일렉트릭 드림즈에서 굉장히 시뮬레이션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죠. 네, 지금 뭐 보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타이어의 어쨌든 움직임이라던가 그런 맞습니다.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물에 대한 물리, 그 다음에 저희가 리비안 그 팀이랑 직접 협업해서 저런 서스펜션의 움직임, 뭐 그 다음에 모터의 움직임까지 그대로 재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재밌는 게 이 타이어 자체도 모양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형태가 결정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제대로 맞습니다. 맞춰서 움직이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일렉트릭 드림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뭐 이제 보셨지만 이 배경이 되는 이 넓은 아름다운 사실 숲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나나이트 루멘에도 이제 폴리지가 지원되면서 이런 큰 아름다운 숲을 만드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숲을 더 편리하고 예. 더 넓게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또 저희가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예. 그게 바로 저희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툴인데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 여기도 써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메타버스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더 넓은 오픈월드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게 어떤 좀 생산성 높은 툴이 없으면 정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이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툴을 만들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우찬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명을 좀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시연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번 시연에서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제가 이 스플라인을 가지고 길을 만든 다음에 길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PCG를 가지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 오프로드 길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처음에 그 PCG를 붙이기 위해서는 액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빈 액터를 빈 레벨에 하나 놓으시고요.
여기에다 제가 당연히 스플라인도 필요하겠죠.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검색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을 가지고 우선 길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제가 좀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하게 길게 이렇게 늘여봤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플라인이 갖춰졌으면 이제 이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도로를 실제로 만들 이 PCG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됩니다. 자, 컴포넌트 추가 누르시고 PCG 검색하면은 이제 PCG를 추가할 수 있고요. 이게 추가하고 나면은 이 아래쪽에 디테일 창에 이렇게 그래프라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미리 준비한 이 스플라인 이그젬플 그래프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그냥 생성 버튼을 탁 누르면은 오, 바로 생기네요. 예, 그냥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생기죠. 네. 예, 한번 이게 생긴 길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또 달려봐야겠는데요. 리비안을 타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지형인데 이 차가 물리적으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저 안에 계기판에 있는 속도계도 직접 연결돼 있고. 예, 맞습니다. 실제 차도 적용이 되니까요. 네. 자, 그럼 나와서 뭐 아무래도 제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이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스플라인을 움직이면서 이 도로가 반응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하거나 회전했을 때 아주 PCG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도로를 자동으로 그러네요. 만들어주고 있죠. 또한 뭐 만약에 좀 이렇게 굴곡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플라인 포인트를 추가하셔서 이렇게 탄젠트도 조정하시면은 완만한 커브를 얻으실 수 있고요. 여기도 뭐 스플라인 포인트 하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커브 길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이런 길을 만드는 게? 예, 맞습니다. 한번 플레이해서 보면은 아까는 이제 굉장히 쭉 뻗은 오프로드 도로였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휘어 있는 도로를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실제로 이게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운전했을 때 이 차를 모는 느낌도 굉장히 리얼합니다. 네. 정말 자연스럽고 사실 도로가 뭐 반복되거나 뭐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됐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러니까요. 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좀 나와서 이번에는 PCG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PCG는 아까 제가 컴포넌트 추가하고 나서 그래프를 추가했었죠. 이렇게 PCG 그래프가 핵심인데요. 이 PCG 그래프를 한번 열어보면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프린트처럼 비주얼 스크립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코드, 이 스크립트를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몇 가지 코드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블루프린트처럼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스플라인 샘플러를 통해서 방금 전에 저희가 추가했던 스플라인으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간격, 또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위치 정보를 포인트로 생성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위치가 생성되면 이제 뭘 배치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PCG 세팅이라는 에셋을 통해서 무엇을 거기에다가 스폰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CG 세팅 파일은 같은 이름의 레벨과 이게 쌍으로 작동을 합니다. 레벨을 열어보시면은 시작해 원리얼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벨 인스턴스처럼 이 레벨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요런 모양이 배치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메시지들을 미리 사전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PCG 세팅 파일도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레벨을 만드신 다음에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 PCG 그래프를 통해서 어디에 배치될 건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PCG 세팅 파일을 통해서 무엇이 배치될 것인지를 이 두 가지가 조합돼서 사실은 PCG가 절차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음 시연을 통해서 이번에는 사실은 PCG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을 드렸다면은 네. 이번에는 PCG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번 저희 일렉트릭 드림즈에서 사용했던 정글 레벨을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레벨인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짠! 오. 퀄리티가 너무 너무 좋은데요, 진짜. 굉장하죠. 사실은 이게 때마다. 확대됐을 땐 볼 수 없는 퀄리티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정글 맵은
4km 바이 4km라는 정말 넓은 영역을 정글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레벨을 정말 수동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근데 이 정글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겨우 이 정도, 겨우 한 200m 바이 네. 200m 영역을 저희가 직접 수동으로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넓은 지형을 위한 저희 랜드스케이프 시스템을 추가하고 네. 그 외에는 사실 몇 가지의 PCG를 추가했습니다. 오. 근경을 위한 PCG, 그 다음에 적당한 중경을 위한 PCG, 그다음 원경을 위한 PCG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보시면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겨우 200m 바이 200m 정도의 영역만 저희가 수동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딱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 4km 바이 4km를 몇 개의 PCG가 생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네요. 아, 이게 사실은 엄청나죠. 특히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넓은 영역을 채워준다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네, 그림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PCG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배치하고 채우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값을 다시 재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PCG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포레스트라고 하는 PCG를 하나 열어서 한번 수정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나무의 밀도를 조절하면은 이 적당한 중경에 있는 나무들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짠 어떤 PCG 그래프에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고요. 물론 이제 스케일 같은 경우도 뭐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슬라이드만 조절하시면은 미리 설정된 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채워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사실은 뭐 나무뿐만이 아니라 뭐 돌이라든지 또 절벽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벌레라든지 새들도 PCG를 통해서 배치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절벽의 밀도를 높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절벽이 추가되죠. 바로 이 숫자 몇 번으로 정말 원하는 대로 제어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조절하다가 특정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결과를 킵해두고 다른 결과도 또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배치하는 경우에는 한번 넘어가면 다시 못 돌아오죠. 그렇죠. 하지만 이 PCG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밀도 값과 시드 값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네요. 반복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시도로. 걱정 없이 할 수 있죠.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PCG에 대해서 하나 더 또 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치는 영역을 지정해 놓고 그 영역에 그냥 정해진 룰셋대로만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PCG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혹은 다른 PCG하고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 매칭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시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영역에서 이런 레벨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메가 어셈블리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용이 가능하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에셋들의 집합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저희 메가 어셈블리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하나 드래그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의 어떤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복잡한 환경을 배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셨나요? 자동으로 뭐 다 채워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채워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경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있죠. 사실 이 정도의 에셋을 왔다 갔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 수많은 추가 작업들이 필요해서 기존에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인데 이제 PCG를 이용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작업도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생산성을 높이려면 그 자리에서 보면서 런타임으로 실행하고 리얼타임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사실 저도 좀 약간 희망이 생기는 게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 기반이니까 프로그래머 출신이니까 사실 이런 아름다운 레벨을 만드는 게 뭐 이게 오래 걸리는 걸 떠나서 사실은 센스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PCG 룰셋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점점 쌓이면 그것을 통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숲도 그렇지만 도시도 그렇고 이런 룰셋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진짜 만들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뭐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티스트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전하고 다른 게 이렇게 수치를 조절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결과를 가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아티스트가 예. 아니더라도 그렇네요. 예, 네. 누구든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조절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일렉트릭 드림즈가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꼭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동차 리비안의 이 차체를 표현하는 요게 저희가 또 요번에 들어간 엄청난 기능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생산성뿐만 아니라 저희 에픽게임즈가 추구하는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언리얼 엔진 5의 중요 기능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예, 저희가 시네마틱 퀄리티의 디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나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정말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억 개의 폴리곤을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렌더링해서 디테일을 추가했다면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아름다운 또 빛이 필요하니까요. 빛의 예. 표현을 하는 루멘을 통해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빛을 표현할 수 있게 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시네마틱 퀄리티의 디테일한 나나이트와 자연스러운 빛의 표현 루멘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재질의 표현이 맞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더 다양하게 돼야 된다. 그것도 아티스트 분들 중심으로 돼야지 이게 결국 진정한 좋은 퀄리티의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한 기능이 바로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찬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서브스트레이트의 개념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그 일렉트릭 드림즈에서 사용한 차량에 지금 보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네. 보석과 같은 재질이 바로 서브스트레이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현실에 존재하는 예, 재질들은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다못해 먼지라도 묻어 있으니까 사실 층이 나눠져 있는데 이전 방식의 리얼타임 엔진에서는 이걸 한 층에서 모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원하는 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이런 기술적인 허들이 아티스트의 어떤 창의성을 좀 제한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에픽게임즈에서는 이걸 고민한 거죠. 아니 현실의 재질들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렇죠. 애초에 저희 엔진에서의 재질도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섞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맞는 연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서브스트레이트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정말 창발적으로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예, 여러 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실 개별 레이어들이 사실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에 네네. 만들거나 제어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쉬워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의 재질 같은 리비안 차량의 재질 같은 경우는요 4개의 예, 재질이 합쳐져 있는 건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바닥 재질,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게 이 빛에 대해서 다양한 굴절 효과를 보여주는 이 재질.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별도의 그 블렌딩 모드로 제공하던 클리어 코트 같은 재질을 사실 이제는 그냥 반투명 재질을 덮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오프로드 연출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흑먼지 레이어까지 저희가 추가해서 4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예, 재질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걸 통해서 퀄리티는 뭐 당연히 저희 네네. 데모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눈썰미 있는 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이게 차량이 지나가다가 이 워터 시뮬레이션을 네. 통해서 물이 튀면은 실제로 물이 튀는 부분만 흑먼지가 이게 닦여 나가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레이어로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쪽만 이렇게 마스킹을 하게 할 수 있나 보군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만 따로 처리할 수 있고 이걸 한 레이어로 합쳐 놓으면 사실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또 여기서도 또 저도 또 희망이 또 생기네요. 사실 이런 말씀했지만 이런 굴절의 표현이라든가 네. 재질의 표현을 하나의 머티리얼 하나에서 레이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누어서 만들면 그런 각각의 빛에 표현되는 그런 재질의 특성들을 많이 있으면 그걸 조합해서 사실 어떤 조합된 맞습니다. 재질을 또 쉽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이제 대신에 또 이제 아마 아티스트 분들도 궁금하실 게 근데 대신에 이제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죠. 예. 어렵진 않을까 그런 거는 또 어떻게일까요? 사실 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전혀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브스트레이트의 구조는 네.
여러 레이어를 적층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 레이어를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언리얼 엔진에서 머티리얼 에디터와 쉐이더를 통해서 만들던 노하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해질 거고요. 또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레이어들을 머티리얼들을 대량으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로 변화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이 생긴다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추후에 이 자동으로 전환하는 툴들도 당연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기대되네요. 사실 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나이트 루멘의 서브스트레이트까지 하면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결과물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 앞으로 발전될 그래픽이나 퀄리티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네.